요즘 문재인 진영에 신이 났습니다. 문재인 후보 스스로가 촛불이 사람을 불러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될만하니까 한국의 이 그야말로 대선판은 정치꾼들한테는 팔자 고치는, 한마디로 이 장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대선판에 뛰어듭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 진영에 삼성 반도체 처연소 상무, 그리고 인텔이라는 세계적인 이 컴퓨터 회사, 컴퓨터 CPU 하드웨어 플랫폼 설계 엔지니어로 있던 또 이 박사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전직 장성 180명으로 안보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남이 이 피살된 부분과 관련해서 권력의 속성에 관한 문제다 하면서 박정희와 김대중 두 사람의 관계를 언급해서 이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많다라고 100번 기념관에서 안보포럼 출범식을 했습니다.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 윤광웅, 백종천, 육군대장 백군기, 송영무 등이 있고요. 안보자문단도 있는데요. 여기에 앞장선 사람들 중에는 노무현 정권에서 국방 분야의 장관을 하거나 청와대에서 일한 사람들이 일단 앞에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땡겨다 썼겠죠. 그리고 이 각종 주요 대학 교수들도 이 안보 포럼에 관여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안보 포럼에서 태극기를 이렇게 세로로 거는 과정에서 이 오른쪽 왼쪽을 잘못해서 파란 쪽이 오른쪽에 걸리게 해서 어제 문재인 캠프에서는 죄송하다 사과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거 갖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겠지요. 문제는 태극기를 거꾸로 걸든 밑으로 걸든 뒤로 걸든 그건 상관없는데요. 사고는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안보를 허약하게 만든 가짜 안보 세력이고, 우리야말로 안보를 제자리에 갖다 놓을 진짜 안보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은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세력과 맞서고 병력 멘탈자를 고위직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 했고, 특전사 출신이라서 특전사 동기생으로부터 군번줄을 받았고 애국가도 사절까지 부렸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안보 포럼을 만들어서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거, 태극기를 똑바로 거는 거, 더 나아가서 군대 갔다 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기분입니다. 저요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저요 애국가 사절까지 부를 줄 알고 태극기 똑바로 달 줄 압니다.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신의 공약과 거기에 담겨있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요, 안보 포럼 만들어서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을 모으더라도 자신의 안보와 관련된 공약이 방향이 잘못 가 있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사드 배치 반대한다면 문 후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 이야기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했고요. 또 북한에도 왔다리 갔다리 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보가 튼튼히 됐습니까? 그 정권에서 안보와 관련해서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첩이 안 잡혔습니다. 하나도. 간첩이 없는 정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큰 간첩들을 그냥 아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조그맣게 그냥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간첩은 하나도 안 잡혔죠. 자, 제가 그때 간첩을 잡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 시절이었다. 간첩을 잡는 부분이 부담스러웠다. 그 정권에서 여기 있는 저는요, 미국 스파이로 몰려서 개고생을 했습니다. 북한 간첩이 활개를 치는데 미국 간첩이라니요.
제가 전시작전권 반대하고 좀 그러다가 글이 됐습니다. 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요? 자, 그런데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꼬고 있지만은 사드 배치 반대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하겠답니다. 분담금 못 올려주겠답니다. MD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다시 고려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명확하게 말하세요. 개성공단을 100만 평에서 2천만 평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열었을 때 유엔이나 미국하고의 관계는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했을 때 미국하고의 관계는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를 한 번도 종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웬만하면 증거가 없을 때는 절대로 그런 말을 안 쓸 겁니다. 그분 특전사 갔다 왔다라는 거, 뭐 잡혀갔던 데모하다가, 저도 데모하다가 잡혀갔고요.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죠. 그 특전사 사병으로 제대했다. 인정할 만합니다. 자, 자신이 군대에 갔다고 해서 자신이 보냈던 군대 시절에 대한 가치와 그를 통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본인의 사고에 반영돼야 안보가 투철하고 군대 경력을 자랑할 수 있지요. 군대 갔다 왔는데 내가 3, 4년을 푹 썩다 왔고 끌려가서 개고생을 했고 한마디로 이 군사정권의 노예처럼 살다 왔다.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이고 미국보다 북한이나 중국을 더 믿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을 열겠다라는 것은 개성공단을 열어서는 안 됐다라고 사실상 이야기하는 미국과 유엔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더 중요시하겠다라는 거고, 사드 배치를 굳이 안 하겠다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에서 중국 쪽의 입장에 기울겠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안보 포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보에 대한 그의 공약이 중요한 겁니다. 사드에 대한 입장을 말해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요, 지금 야권 성향 매체에서 보이지 않는 남자 문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촛불이 사람을 불러 모았다라고, 인재를 불러 모았다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후보. 자, 이 경향신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재인이 당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그를 불안해했다. 당을 이끌 역량이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분당 사태가 있었으니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지만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어쨌든 쪼개진 당으로 선거도 치르고 외부 인사도 영입하고 대선 후보 활동을 하면서 당과 자신의 지지율을 제대로 끌어올렸다. 불안과 동일시되던 문재인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잘 헤쳐나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안희정과 달리 문재인은 많은 참모 전문가 정책을 확보하고 있다. 대선이 단기간에 치러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는 단연히 준비하고 있는 후보에 속한다. 그는 900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국민성장, 더불어포럼, 10년의 힘위원회 등 다른 주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전문가 그룹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런 자원을 활용해 여러 부분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맞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자, 안보포럼도 이런 거에 속한데 안보포럼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그의 단점인 리더십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제 그는 국정을 이끌 인물과 정책을 겸비한 그의 유일한 후보로 인식되고 있다. 자, 지금부터 비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주변의 인물과 정책이 높이 쌓일수록 그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역설을, 그의 발언과 그가 발표하는 정책들은 잘 조율되어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곧다이로 발표되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우려하는, 한마디로 고용에 관한 정책이 우선이지 4차 산업혁명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겠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라며요. 사람이 먼저면 4차 산업혁명이 먼저입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집으로 가야 될 사람이 먼저입니까? 답 좀 해보십시오. 하지만 누군가가 조언한 것을 그가 대신 발표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무선 마이크 끼고 넥타이 매지 않은 채 스티브 잡스가 흉내낸다고 스티브 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때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때로는 과감하게 말하지만 이 모두 그 자신의 신경과 근육을 움직여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연출된 것 같아라는 느낌을 준다. 안희정과는 정반대다. 안희정에는 안희정 자신만 드러나는데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가 안희정에 가려져 있는데 문재인에는 문재인이 없다는 거. 안희정은 자기만 보이고 문재인은 문재인이 안 보인다는 거죠. 정반대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국가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구상들이 문재인을 가리고 있다.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별 문제가 안 될 거다. 오히려 준비된 후보라는 걸 부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다르다. 최고 지도자는 결단하고 과감히 추진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반대로 포기하고 타협하며 설득해야 할 일도 많다. 이런 경우 대개 참모나 전문가의 도움이 별 소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주변에 박 대통령의 수많은 수석과 장관들이 무슨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지도자의 역량에 속하는 전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비전과 국정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과감해야 할 때 우유부단해지고 싸워야 할 때 타협하고 설득해야 할 때 밀어붙이게 된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다알은 전문가를 많이 둔다고 해서 지도자의 부족함을 대체할 수 없다. 그건 지도자 자신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밑에 선수를 많이 둬봤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문가가 없고 선수가 없어서 일이 되었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결국은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잘못되었고 평소에 주변에 조언이니 이런 부분은 위기 때는 아무런 필요가 없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서 저렇게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는 위험성, 불확실성 앞에서 홀로 결단을 내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른 예를 들었다. 아시아에서 유행성 독감이 유행한다. 미국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미국인이 600명이 사망한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는데 A라는 대책을 내놓으면 200명을 구제할 수 있고 B라는 대책을 내놓으면 3분의 1 확률로 600명을 구제할 수 있고 3분의 2 확률로는 한 명도 구제하지 못한다. 어떤 선택을 할 건가? 확실하게 200명을 구제할 거냐? 3분의 1 확률로 600명을 구제하거나 안 그러면 3분의 2로 제로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택할 거냐? 제 같으면 이제 고민을 좀 하겠죠. 저는 이럴 경우에 200명을 구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사람을 목숨을 갖고 이렇게 한 명이라도 확실히 더 구하는 게 낫다. 그럼 문재인 후보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자, 문재인만이 갖지 못한 그 지도자가 자기만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가 국가를 책임있게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핵심적인 정치 자본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기 목소리가 있다면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다. 그런 비열신성이 오히려 불안을 자극한다. 자신 있다면 잘할 수 있는 것만 내세워도 충분하다. 물론 자기 목소리가 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샌더스와 트럼프 운명이 엇갈린 걸 보면 성공의 다른 요인이 더 있는 게 틀림없다. 또 대선 승리했다 해도 트럼프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목소리로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성공의 가능성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 기자 대단하네요. 정확하게 지금 이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권력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제가 항상 전 지구적으로 기성 권력이 붕괴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카리스마보다 소통과 대화, 설득에 의한 통치 덕목이 더욱 절실하다. 이런 시대적 흐름은 문재인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에게는 대화와 설득을 이끌 자신만의 철학과 비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무엇은 반드시 할 것 같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뚜렷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가 많은 말을 하고 공약은 다양하게 제시하고는 있지만 어느 것이 자기의 진짜 생각이고 목소리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시민은 대선 과정의 공약을 전부 실행할 걸로 믿지 않는다. 대선 이후 시민의 불만은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다. 자,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이유. 다음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기 침체, 사회 구조 개혁,
불평등 개선, 한반도 위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자면 대통령이 자신의 신념과 비전으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대통령은 명령이나 지시, 참모와 관료 조직 동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박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몸에 밴 자신만의 비전으로 시민을 이끌어야 한다. 적폐와의 싸움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든 타협을 위해서든 지도자가 나설 일이 많다. 이게 바로 지금 누가 이 덕목을 가지고 있는지 치열한 토론을 하고 검증해야 될 이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자가 아주 글을 잘 썼는데요. 그런데 오늘 더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나 김어준이 지금 문재인을 테러하려는 집단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어준이 TBS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단독이다. 문재인 캠프와 자기가 자주 연락을 하는데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저께부터 문재인에게 경호인력을 배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왜 경호인력을 배치하냐? 대통령 놀이한다는 소리 듣기 딱 좋다 하니까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더만은 보수단체 특공대 운운하면서 뭔가 테러를 가할 것 같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으로 갖춰야 될 문제들은 다 갖추고 벽은 많이 쌓고 있어요. 경호도 쌓고 사람도 이렇게 세워서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자신의 역량을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과 사이에서 자기 스스로를 사라지게 하고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2012년 대선 토론에서요, 박 대통령이 토론 못한다는 것은 유명합니다. 그런 박 대통령을 상대로 어눌한 문재인 후보는 비슷한 토론을 했습니다. 누가 더 잘했냐고, 문재인 잘했다 높았지만 문재인이 이겼냐? 라고 물었을 때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부끄러울 정도였다는 것은 다 알 겁니다. 둘이 비슷했습니다. 좀은 나았다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단독 1위를 질주하는 데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스스로 무너져버린 내부의 문제로 터져서 무너져버린 그 결과지, 문재인 후보의 장점과 우위성 때문에 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지난 총선 때 본인 스스로가 총선을 돌파할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비대위를 구성케 해서 김종인 대표를 모셔서 위기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호남에 가서 말 잘못했다가 두고 참 총선 이후에 결과가 뜻대로 안 돼서 고생을 했죠. 제가 문 후보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문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비슷해질 수 있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문재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누가 문재인에게 갑자기 그렇게 중요한 이 사드 문제나 이런 것을 저렇게 말을 하게 하는가? 뒤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인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가? 왜 개성공단 2천만 평을 여기에 이야기했을까? 사드나 개성공단을 이야기 안 해도 문 후보는 솔직히 안 하는 게 더 유익할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문 후보가 사드 배치한다, 문 후보가 개성공단은 당분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한다고. 개성공단은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사드는 말을 좀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하고 합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겠냐. 일단은 존중하고 그 다음에 배치해놓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해서 야당이 좀 시끄럽다 하더라도요, 내부가 결국 표 찍을 때는 문재인 찍지 누구 찍겠습니까? 그러면 말 안 해도 되는 거를 말을 해서 굳이 분란을 일으키는 부분은 못을 박아야 된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이너서클이나 그림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항상 말을 할 때 저 말이 누구의 말이냐? 통일대박. 제가 그때 방송에 있다가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해서 저게 누구 소리냐고, 누가 저걸 해줬을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소리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문재인 후보, 박 대통령 지금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당신은 누굽니까?